오늘은 2022년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내용에는 부동산 안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 월세고수TV 채널에 필요한 주택 임대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최근에 정부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12월 21일 날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여기에 유의미한 좀 부동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제 월세고수TV에 맞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제 변경안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하나씩 특히 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들과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에 나온 내용이나 그 다음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 보다 보면은 그 규제 문구로서는 맞는데 이게 해석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이걸 좀 축약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에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 좀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좀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몇 가지 세제안을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제가 이걸 좀 표로 좀 정리해 봤어요.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세 가지에 대한 이 세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 양도소득세는 기존에 다주택자 중과배제를 우리가 한시적으로 적용으로 2023년 5월까지 적용했던 내용을 1년 정도 연장해서 24년 5월까지로 하겠다라는 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세제 개편안도 추가로 양도세에서 2023년도 2분기에 추가로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경우는 그 법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인의 양도소득세 중과율, 지금 현재 법인세 플러스 20%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배제하겠다라는 내용까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이제 다주택 소유하신 분들이 법인을 통한 양도세 절세를 하실 분들에게는 한번 눈여겨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에 8%, 4주택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또 법인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율을 과세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4%와 6%로 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국회가 법령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야당 측, 다수당 측에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는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서로 상방 합의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미 적용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다주택자 중과율 1점에서 6% 적용인데 3주택 이상에만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합산 공시가가 12억 미만 중과배제 다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저는 또 눈여겨봐야 될 거 지금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법인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 종합부동산이 가장 결정적이거든요. 근데 법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어려운 점이 종합부동산세인데 이거는 조금 저희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 향후에 주택임대사업제도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쭉 이제 변경을 해놨어요. 근데 내용 쭉 읽어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축약해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일 큰 거는요, 저 표로 나와 있는 민간 임대 요 규제 정책 방향 내용 안에서 보면 저 표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10년 매입 임대에 한해서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주택임대업 등록을 허용하는 걸로 변경이 또 됐습니다. 이게 기존에 주택임대업 이제 저희가 적용을 했다가 지난번에 조정대상 대행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아파트는 주택임대업 자체 등록이 안 되는 걸로 변경이 됐었는데 요번에 이제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겠다. 이건 아직 확정 아닙니다. 2023년 7월 2분기 때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추진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택임대업 등록이 아파트도 허용이 될 수 있다는 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다주택으로 지금 세금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이 주택임대업 등록하는 부분, 아파트도 등록되는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향후에 떨어진 상황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으로 그동안 빌라나 오피스텔만 가능했다 한다면은 아파트도 가능해진다 그러면 매매가액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양도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해가면서 가져가실 때 충분히 이제 아파트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수익률이 어느 정도 임대 수익률이 그래도 은행 이자율 이상 정도 나오는 그런 아파트들을 주택임대업으로 활용한다 한다면은 좋은 내용이라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뭐 주택임대업 전문으로 가면 상관이 없지만 본인의 주택을 이제 절세 목적으로만 주택임대사업 활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1호만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했는데 이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2호 이상, 그러니까 내 집 거주하는 집 빼고 2개 이상 임대사업 등록 시에만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분양주택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이건 기존에 있던 내용을 기존 제도 연장하는 건데 60제곱미터에는 85에서 100%, 그러니까 200만원, 총액 200만원 이하의 취득세는 100% 감면인데 200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5% 감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대로 유지가 되고 신규 분양하는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조정지역 대상 지역 내라 하더라도 매입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주택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 산정할 때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2017년 12월 달에 그 주택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조정지역에 한해서는 이걸 배제한다는, 이제 중과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요번에 다시 풀어주는 내용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주택수 문제,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각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LTV를 기존에 이제 기존과 동일한 개인 임대사업자 대출 안 했던 분과 동일했던 내용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 이제 조금 모든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은 임대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란다면 눈여겨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23년도 주요 추진과 지금 확정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아직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고요. 23년 2, 4분기 때 주요 추진과제로 임대사업자 관련 이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복원하고 15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 인센티브가 이제 10년인데 15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줄 내용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2호 이상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또 세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인데 요게 아직은 아니고 2023년 2, 4분기 때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법인으로 주택임대업을 아직까지 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좀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 채널 컨텐츠에 가장 많은 게 질문이 많은 게 법인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담 신청도 가장 많이 들어와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주택임대업을 법인으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심지어 법인세로 가다 보니까 세율이 확 떨어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매년 들어온 소득세 역시도 법인으로 분리가 돼 보니까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 좀 더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안정적이라 생각하는 아파트나 이런 걸로 주택임대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업이 어려워지게 된 게 2020년 6월 17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 적용되면서 법인은 거의 주택임대사업이 딱 막혔습니다. 그 이유 가장 큰 게 종부세예요. 종부세는 만약에 우리가 개인이 갖고 있다면은 12억 이하 같은 경우는 종부세 해당이 안 되는데 법인이 부동산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이 공제금액 자체가 없어요. 다주택자는 6억, 뭐 1주택자는 12억이라는 공제가 개인에게는 있지만 법인은 공제금액이 없다 보니까 금액이 작아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만약에 5억짜리만 갖고 있어도 3%면 1년에 1,500만 원짜리 1,500만 원씩 종부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임대 수익을 받아서 종부세 내면은 수익 자체가 남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 안 되는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취득세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 취득세는 풀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지, 아직 확정 안 됐지 않습니까? 현재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수에 관계없이 12%의 취득세율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법인으로 주택임대사업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는 오히려 아직까지도 사실은 좀 이익인 것 같아요.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법인세율의 20% 초과가 듣는다 하더라도
양도세는 개인보다는 좀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종부세와 제가 얘기했던 취득세 이 부분만으로도 거의 임대사업 본연 목적에서는 하지 않는 게 나아 보입니다. 다만 내년 2, 4분기 때 법인에 대해서도 좀 조정이 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아까 정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법인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법인 투자는 상업용 부동산에 한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2023년 변경되는 경제정책 방향들, 그 다음 임대사업자를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또 주택임대업을 하시고 하신 분들은 내년 2, 4분기 때 정책이 어떻게 제도가 보완돼서 나오는지 꼭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